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음, 오늘은 지금 이렇게 지수는 너무 훌륭하게 올라가 있는데 성장주들은 어떻게 되나?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떡락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얘가 떡락하면 내 성장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그 채널 브레이크아웃 한 거 가격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게 딥바잉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게 딥바잉인가? 그런데 어쨌든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떨구려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리고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컨펌이 되어야 하는데 뭐 이 피봇 라인 그 상승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이 채널을 브레이크아웃 하면 상승의 피봇 라인 만들어진다. 그 제가 파동 그 노래에서 불러드렸죠. 그게 간단하지만 정말 몇 년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데 도대체 이 나의 팔렌티어 이 성장주 중에 하나인 정말 비전도 좋고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팔렌티어 왜 그런가 보면요. 팔렌티어 보면 지금 어, 이 갭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레디 펌프야. 레, 레디 펌프에 쌍봉 치고 계속 주가 조정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볼륨이 들어오면 주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볼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다 위구로 내려 꽂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갭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밸류는 지금 팔렌티어가 한 어닝으로는 이 밸류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갭이에요. 이번 어닝이 좋아야 해요. 뭐안 좋으면 뭐 다음 어닝을 또 기다려야 하겠지만 그- 그만큼 이 갭이 굉장히 밸류 이거는 진짜 어닝 좋아서 깨고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예단을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꼭지는 팔렌티어 밸류가 아닌 거예요. FDA 승인 났다. 뉴스가 여기서 났어요. 하고 새벽에 엄청 올라갔다가 쭉 밀고 떨어졌어요. 왜냐면 그게 신규 계약이 아니었고 익스텐드 한 거였고 팔렌티어 총이익의 1%인가? 3%인가? 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때는 모멘텀이 좋으니까 게다가 여기서 눌림목 만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새벽에 올라갔었어요. 뉴스만 보고 펌핑을 한 건지 뭐 한 건지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털고 나왔으면 되는데 못 털고 나왔어. 근데 다시 반등하네? 아, 이거 보니까 이렇게 내리니까 여기서 다시 오를 것 같아. 여기서 또 사람들이 샀어요. 쭉 내려갔네? 이건 딥바잉 찬스야. 120 깼잖아? 여기 샀어. 그랬는데 여기서 또 치고 내려오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진을 써요. 이게 성장주에서 다른 주식들도 이런 차트로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냥 뇌피셜은 이게 아닐까. 지금 성장주가 그 지수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롱 스퀴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럭들이 다 해산이 안 됐죠? 그거 해소가 안 됐죠. 들고 있어도 가격이 더 펌핑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은 가격에 팔지. 저번에 뭐 잽싸게 팔았네, 뭐 했네.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게 바보짓이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걸 매수를 했을 텐데 더 올려갖고 팔면 될 텐데 그게 해결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숏 스퀴즈는 주가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지를 받고 이제는 더 안 내려가겠다 해서 이제 막 팔면서 그랬는데 주가가 핑 튀면서 숏들이 막 물량을 쏟아내면서 올라가는 게 숏 스퀴즈잖아요. 롱 스퀴즈는 반대예요. 주가가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파는 거예요. 주가가 여기가 꼭지 같아.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 세일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스퀴즈에 의한
그런 물량이 쏟아지는 지금 성장주가 지금 그런 모양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차트는 계속 하방 채널로 떨어지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다가 아닌가. 그리고 그 IPO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IPO 하면요. 원래 물량이 100이었어. 그럼 언락되면 어떤 거는 180이 돼.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얘가 10불, 팔란티어 예를 들어서 10불에서 시작했어. 근데 카푸 오빠 얼마에 갖고 있어요? 8센트. 그 이 80%의 몰량은 8센트, 10센트, 뭐 1불,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 한 주식을 바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뭐 코인베이스, 뭐 캐시언이 들어갔지만 저는 캐시 언니가 들어갔다 나오시고 할 거 다 하신 다음에 락업 다 풀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못합니다. 뭐 코인이 싫어요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아직 밸류로서 그게 코인 값이 올라가면 코인 들고 있는 사람한테만 좋지 세상이 좋아지거나 어떤 생산적인 일이 창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물론 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게임 머니가 창출이 되고 뭐 굉장히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코인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다 치고 아직 무식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장주도 그럼 한번 볼게요. 진짜 이놈의 성장주들이 왜 계속 떨어지나. IPOE. IPOE는 제가 소피 어카운트를 텄어요. 어카운트를 터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세상에 로빈후드 얄미워서 왔더니 얘는 뭐야. 로빈후드는 쓰기라도 편하지. 장전 장우 거래도 안 되고 사면 되게 높은 가격에 사고 그런데 이제 이걸 그 어카운트를 클로즈를 해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다가 그 어카운트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오픈했어요. 소피 걸로. 그랬더니 쓰는 족족이 포인트가 돼서 이 100대 뭐 100포인트면 1불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캐시로 하면 50전이고. 그래갖고 크레딧 카드 쓰는 걸 다 요즘에 요걸로 쓰면서 요 포인트로 해갖고 AT&T, 컴캐스트 뭐 이런 거를 막 샀어요. 그거 이제 뭐 꽁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포인트로 받는 건 배당주를 모아보자. 따로 사지 말고 이걸로 한번 해보자. 뭐 그것도 재미니까 아줌마라서 1센트라도 깎아주면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좀 봐야겠다. 원래 쉐어를 갖고 있어요. 저는 뭐 단기 트레이딩에 익숙해서 차트에 익숙한 사람, 익숙했기 때문에 해지를 갖고 홀드 물량 그대로 가지고 떨어졌어요. 뭐 그리고 이제 해지는 이쯤에서 풀었어. 이쯤에서 풀었나? 뭐 풀고 60선에서 푸른 것 같아요. 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아직 애드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팔렌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이 지금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진짜 매일 사는 것 같아요. 매일. 뭐 어떤 날은 10개도 사고 어떤 날은 5개도 사고 어떤 날은 1개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아직 두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그널이 뭐 계속 흐르는 차트인데 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60선에 한번 트라이 했지. 한 번 더 트라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차트가 너무 짧아. 120선 어디 갔어? 그거라도 좀 만들어줘야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보지. 그러면 솔직히는 뭐 진짜 올리겠다 마음 먹으면 120선 놔두고 200선으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아직 안 만들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20선 위에 클레임을 하고 20선 빨간 선이 20선이거든요. 클레임을 하고 올라서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60선을 클레임했다가 실패하고 조정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서야 돼요. 얘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엄청 이격이 크죠? 그럼 옆으로 뻗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튀어오르든지 이걸 한번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올라섰을 때 그래서 60이랑 20이 만나서 올라섰을 때 그리고 아직 짧지만 서마우 120이 머리 위에 얹어졌을 때 이제 그럴 때부터는 매집을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는 가격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하지만 마이너스야. 여기 어디서 산 것 같아요?
예, 이때 산 것 같아요.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지, 엄청 마이너스지. 그걸로만 보면 수익률 자체는 뭐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변동폭이 컸었어. 이거 완전히 물반 고기반이에요. 스윙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볼륨. 제가 볼륨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볼륨이 크게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볼륨이 크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볼륨이 장대 양봉을 줬느냐, 이렇게 줬느냐, 안 줬다. 볼륨, 그러면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어요.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 매수 볼륨은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해요. 팔란티어 가서 볼게요. 팔란티어 보세요. 여기에 장대 양봉 들어왔죠. 아니 장대 볼륨. 주가 올렸나요? 갭에서 맞고 떨어졌죠? 갭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 갭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장대 볼륨이 들어와도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으면 주가는 가지 못해요. 뭐 볼륨만 들어오면 갔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거 올라갔어야 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 들어왔죠. 이렇게. 그리고 매도 볼륨 엄청 들어왔는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볼륨으로 치면 이 볼륨이 얘보다 훨씬 큰데 이 볼륨으로 인해서 이 주가가 형성됐지만 이 볼륨으로 인해서 형성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볼륨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볼륨이 주가를 올릴 생각인가? 내가 바이어들이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도 살려고 하는가? 지금 여기서 매집들 하잖아요. 여기 볼륨이 막 짜잘짜잘짜잘 들어와. 여기 막 이렇게 쫑쫑쫑쫑쫑쫑 사고 있죠. 주가를 올려서 살 생각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왜? 내피셜로 롱 스퀴즈 때문에. 특히 얘는 레디 범프에 여기서 물려있는 애들이 아니라 물려있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마진 썼어. 이 뻗치게 하고 있어. 이 숏 인트레스트 어떻게 할 거야? 얘를 확 털 거야? 근데 또 이게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 파네? 그 차트가 버텨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물량들이 다 소화가 돼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라도 좋지. 그렇지 않은 주식들도 잘 모르겠는 주식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가 45% 연성장률이라고 저번에 어닝이 얘기했죠. 근데 컴펜세이션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40%로 계산을 할게요. 5% 떼어주고. 왜냐면 주가에 딜릇이 되니까, 물타기가 되니까 40%로 계산했을 때 오늘이 21불 94야. 그러면 22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4월 2021년이야. 그러면 4월 2022년에는 40%, 어휴, 428, 428, 8불 80전, 8불 80전, 그 반올림에서 9불, 31불. 2022년 4월엔 31불이 되는 거예요. 골드만세치스가 34불이라고 했던 건 이쯤에서 주가 계산해서 그래요. 24불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목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얘는 뭐다? 롱텀이다. 5년간 매집한다고 했죠. 그럼 5년 후의 가격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요. 음, maybe 5년 후에는 한 170 something 나오고 10년 후에는 300불 넘겠네요. 그것도 딜루팅 하는 거를 5%로 계산했을 때. 근데 만약에 성장률이 더 좋아져서 만약에 50% 성장률로 바뀌었다. 그럼 또 얘기가 다르죠.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50%로 계산하면 10년 뒤에 3 트릴리언 정도 돼요. 팔렌티어가. 그리고 뭐 이제 주식이 10년 정도 지나면 애플 같은 거 보시면 30% 연성장률이 35%뭐 이렇게로 조금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플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뭐
아니고 그냥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플 계산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얼마의 기간에 얼만큼 매집할 거고 그렇게 매집을 했을 때 나는 얼마의 수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스토리와 넘버를 같이 가지셔야 해요. 이렇게 쉐어 드리는 건 성장주가 롱 스퀴즈 때문에 그럴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의 뇌피셜을 쉐어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수가 아직 조정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이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주가가 오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 넉넉한 조정이었으면 이제 새파동 시작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량주에서 60선에서 지지받듯이 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어닝이 끝나고 나면 한번 울턱 한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음, 하이캐나시로 주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캐나시 인터넷이 또 매우 느려지고 있습니다. 음, 안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캐나시에서 그 주봉에 트랜잭션이 뜨고 작년을 참조로 해서 보면 5월 첫째 주, 둘째 주, 뭐 그때쯤은 그러니까 5월 첫째 주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아직 컨펌된 거 없고요. 미리 숏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숏 컨펌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거 근데 이제 이 하이캐나시는 이 중간부터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음봉을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 파동의 시간이 굉장히 익스텐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면 보통 뭐 13주 플러스 뭐 한 6주, 8주 이 정도면 풀 스트레치예요. 그러니까 분기 계산하듯이 3개월 플러스 한 달, 뭐 두 달, 5개월이면 풀이에요. 5개월 풀이에요. 그러면 한번 숨을 쉬어줘야 돼. 여기서 이거를 숨을 쉬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 너무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브리그아웃을 한 거를 지키면은 얘가 숨쉰 걸로 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섹터 로테이션도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가 너무 고생을 하는 건 롱스퀴즈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쉐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멈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 여기 이게 20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멈췄다. 뭐 이 정도? 다른 주식들 또 제가 이게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제 자를 거거든요. 자를 건데 다른 주식도 차트만 보고서 하락이 멈췄나 안 멈췄나를 같이 보는 쉐어를 또 한번 할게요. 그거는 짧게 짧게 중간중간에 장 중간에 애가 학교 갔을 때 제가 시간이 넉넉하니까 그때는 뭐 주가 두 개 정도 티커 두 개씩 묶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쉐어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음,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애플이었습니다.